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인민군 지하에서 이 의용군을 3번이나 갔었어요. 의용군을 3번을 갔었는데 그때 그 청계국민학교에서 인민군 교육을 일주일 갔다가 도망들쳤고 또 청량리까지 와가지고 청량리에서 또 도망들쳤고 해가지고 이 인민군이 얼마나 악독화되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. 그래가지고 현재 그 해에 바로 그 했군 구사단에 이제 그 들어가서 그 철원지구 603고지라고 603고지에서 전투를 해서 그 거기 603고지를 탈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마고지 전쟁이 나가지고 백마고지에서 우리가 중공군 상계사단을 무찌르고 그러고 거기서 중공군 14,000여명을 우리가 그 저기 살상하고 우리 아군도 3,00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 실현선을 지켰는데 지켜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그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우리 잘만 이끌어 가시면 우리 노병들이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지내겠는데 과거 정권에도 그렇고 그 김대중 씨 5년, 노무현 씨 5년 그 당시에 그 좌파 세력들이 너무 날뛰고 있어서 우리 생존 전우들은 참 그 피가 끓는 마음을 그냥 억제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집권을 하고 나서 그 6.25 날에 이명박 대통령 전에 직접 얘기했습니다.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님 왜 좌파 세력을 척결 안 합니까? 우리 6.25 전에는 숨어있는 좌파도 척결했는데 지금 움직이는 좌파를 왜 척결 못합니까? 하고 그런 항의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그 인왕산에 올라가서 뭐 서울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고 그랬을 때는 제목에 대해서 그때도 또 얘기했습니다. 대통령님 왜 용기를 가지시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숨을 쉬고 그럽니까? 용기 가지십시오. 이런 충원의 말도 내가 했습니다. 그러나 이 현실 지금껏 정도 보면은 그 좌파 세력 하나 척결을 못하고 그러고 그 거기에 그 좌파 세력들한테 그냥 끌려다니는 걸 보면은 애처롭니다. 그래서 그 좌파 세력을 좀 척결해달라고 그 몇 번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안 돼가지고 우리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천안함을 뭐 이 폭침 당했고 그리고 또 연평도가 이렇게 그 저 인민군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통일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좌파 세력들은 그 천안함도 여기 우리 자체에서 뭐 저기 저 돌에 걸려서 폭파했느니 거기서 또 저기 저 폭탄에 의해서 폭파됐느니 해가지고 이북의 김정일 집단을 갖다 옹호하는 세력 이것을 뭐 붕괴합니다. 어떻게 해서 그 저기 5개국의 기술자들이 다 와가지고 천안함이 그 폭침되는 것을 다 규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저기 이렇게 그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어떻게 그 이북의 그 김정일이가 한 얘기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지 그게 정말 열분이 납니다. 그리고 나는 그 현실로 그 천안함을 가서 목격했습니다. 그 군에서 이용하는 헬리콥터를 한강에서 타고 그
평택의 제2부두에 있는 천안함을 가서 목격하고 손으로도 만져보고 했는데 분명히 폭침당한 것이 내년에도 확인이 됐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이 그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 뭐 20몇 프로가 된다고 그러니까 참 뭐 한심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단합이 안 돼서 어떻게 김정일 집단을 이겨낼 수 있을까? 그것이 염려스럽고 또 어떻게든지 이 나라가 좀 단결해가지고 우리가 그 김정일을 갖다가 그 본자에서 몰아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있는데 자꾸 참 그 이북에 김정일이 3대 세습을 갖다가 이남에서는 그걸 합법화해 주려고 그런 세력도 있어요.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? 전 지구상에 60년 동안 집권한 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갖다 합법화하는 그런 그 말을 갖다가 이북에다 해줘가지고 김정일이가 힘을 얻게끔 만들어주느냐. 이게 참 대단히 그게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최근에 4.3 사건 4.3 사건에 대해서 이번 정부에서 김항식 국무총리가 그 제주도권장 가셔가지고 그 4.3 사건에 희생된 양민 뭐 17,000명인가 16,000명에 대해서 명복을 빌면서 왜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하고 경찰이 그 제주도에 가서 그 진압을 왜 했느냐? 그 원인은 얘기 안 하고 희생당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더라고 합니다. 그래서 참 그 총리께서 그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그 피해 쪽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불만입니다.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고 최근에 그 덴마고지에 가가 대북 풍선 날리는 사람들을 네. 우리 애국단체를 그것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. 풍선 날리기를 제가 지난 6월달인가 가서 했습니다. 백마고지에 가서 그 행정본부 선정갑 회장하고 우리 내 백마전 회장이 나하고 같이 풍선을 입으로 날렸습니다. 그래 참 감개무량했어요. 그런데 이번에도 그 풍선에 대해서 날리려고 저기 임진각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날리는데 거기서 주민이 못 날리게 하고 또 우리 그러고 철원에 우리 백마고지 앞에서 그 풍선을 날리는데 그 주민이 또 낫과 갱이하고 이걸 가져왔는데 이거 무기입니다. 그거 날리는 사람들 찍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경찰이 제지를 안 하고 대낮에 무기를 가지고 그 풍선 날리는 사람한테 달겨들었는데 그거 하나 제지부터는 경찰청장 참 마땅히 우리가 항의합니다.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법원 공정하게 집행해줘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쪽만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대마리 주민을 우리가 백마고지 앞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거기 입주했을 때 우리가 그 돼지도 사다 주고 소도 사다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 짓고 부유하게 짓고 살고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고날도에 갔으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. 어떻게 그 의리부당하냐 하고 내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. 그러나 내가 고날 가진 못해서 나중에 그 서정갑 회장한테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. 미안하다고. 백마고지 끝동 가서 먼저 갔을 때는 우리가 이북으로 날려보냈는데 이번에 못 날리고 이렇게 되돌아와서 급적 우리 주민이 반대했다니까 미안하다고 내가 전화를 해줬습니다. 먼저 그 서울역에서 우리 대한군인 회장 박세환 회장 위주로다 그때 그 서울역에서 그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런 집회 장소에 그 젊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노인을 평화하면서 너희들이 왜 이 장소에 와서 그 집회를 하느냐? 그렇게 하면서 그냥 욕설을 갖다 늙은 놈들 쳐들고 할 때
그때 그냥 물분이 침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냥 막 그냥 이 나쁜 놈아, 에? 우리는 6.25 전쟁에 전쟁하는 죄밖에 없다. 어? 해가지고 지금 저기 3대세에서 보는 거 이런 것이 싫어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너 이놈아 나쁜 놈 아니냐 해가지고 내가 막 호통을 치니까 그때서 경찰이 와서 데리러 갔습니다. 근데 같이 이렇게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던가요? 없었어요. 없었으니까는 내가 혼자 나섰어요. 나서니까 그때서야 이제 몇 살 노인네들이 그러면 되겠느냐, 너 나쁜 놈 아니냐 이제 해가지고 말을 좀 거들어줬어요. 내가